지금은 SK 하이닉스한테만 말하자면 주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HBM 분야에서. 재편 현상이 일어나면 엔비디아도 굳이 내가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많이 돈을 줘가면서 다 살 필요는 없겠네. 마이크론 들어와봐. 삼성전자 들어와봐. 야 있잖아. 지금 SK 하이닉스가 요만큼 잘 만들거든. 니네가 조금 비슷하게만 만들면 내가 너네들한테도 주문 줄게. 대신에 가격은 낮춰야 된다. 그럼 SK 하이닉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물량이 떨어지기 전에 가격 저희 좀 낮출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될 거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다고 들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AI 투자 비용을 가지고 저는 국내 기업들 또는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회사가 수혜 볼 거야 라고까지 과도하게 연결을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마존 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업부 중에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거의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핫한 인공지능 관련돼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관련주를 찾아봐야 되겠다.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식 투자자는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는 회사고요. 그 회사가 뭔가 짓는다, 건설한다, 투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드웨어 를 한다는 얘기고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국경이 없어진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LLM, 대형 언어 모델, 챗봇 이런 거 쓰시죠?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GPT? 챗GPT를 네. 주로 많이 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건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걸 쓰는데, 사실 네이버도 갖고 있어요. 하이퍼 클로바라고 갖고 있고요. 카카오도 가지고 있어요. SK도 가지고 있고 KT도 가지고 있어요. LG도 가지고 있고요.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없죠. 챗GPT는 미국 거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뭔가 검색할 때 그냥 네이버, 한국 사람이니까 메신저, 카카오톡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LLM 대형 언어 모델 챗GPT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동영상 보는 거 넷플릭스랑 유튜브, 그렇죠?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고, 네. 저 같은 아저씨들이 없는 그 세상에서 하고 싶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이게 국경 없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국경 없이 서비스가 구현이 되면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쪽에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미국에 있는 플랫폼 회사를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데이터 회사, 전력 회사 또는 칩 회사 이런 걸 이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여의도에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와 트레이딩을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수혜주를 찾을 만한 그런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그래 니네들 하는 거 나는 그냥 미국의 빅테크 장기 투자할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잊어버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네이버에 막 검색해가지고 AWS 수혜주 찾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여의도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사놓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올랐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주니까 그럼 그분은 확 넘기고 나는 다른 거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투자, 그러니까 이런 수혜주라고 하는 접근 방식은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어울리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감하고 지속 가능성 그래프를 이거에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운가요? 여기에 대입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얘기는 한 1, 2년 동안 뭔가 돈을 많이 써서 뭔가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건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지속 가능성은 낮은데 기대감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통용이 되고요. 다만 제가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빅테크에 적용해 보라. 빅테크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고 주식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에요. 이 산업들을 투자했을 때 강점은 뭐냐면 내가 조금 실수해도 타이밍을 조금 잘못 들어가도 우상향하게 되면 좀 실수해도 그 다음에 수익 낼 기회가 있어. 만회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중소형주 투자하고 내가 막 공부해서 투자하고 코스닥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하면 다시는 그 높은 가격에 빠져나올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속 가능성이나 기대감 이 뭐 소외되는 거 이런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우량주, 좀 더 대기업, 좀 더 미국 회사에 적용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봤을 때 약간 지속 가능성 기대감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속 가능성은 제가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리고 네. 기대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전 높게 보고 있어요. 아, 기대감이 높아요? 지금요? 앞으로 지- 높아질 것 같으세요? 지금은 낮죠. 그렇죠. 네. 기대감이 낮죠. 그럼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어떤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높다고 느끼셨어요?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주가 계속 오르고 네. 그걸 가진 사람도 많고 그걸로 네. 수익 인증도 많이 하고 네. SK 하이닉스 직원들은 성과급을 1억씩 받는다고 하고 맞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야 그거 예전엔 대표주였는데 지금 뭐 안 된대더라. 엔비디아한테 뭐 납품도 못 한대더라. TSMC한테 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삼성전자 그 아나운서님들도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블라인드라고 그렇죠.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인증하셔가지고는 그렇게 당신네 회사들을 욕하세요. 야 우리 회사 이제 끝난 것 같아. 니네들 밖에서 보니까 모르지 우리 회사 내부에는 아주 심각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이 블라인드에 이렇게 쓰긴 쓰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소개팅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팅에 나갔을 때 소개팅 상대한테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다니는데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진짜 패배의식에 쩔어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네. 저 삼성 다니고요. 수원의 반도체 부문이고요. 뭐 집도 한 채 있고요. 저 뭐 S대 나왔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좋은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TSMC 같은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약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평생 못 따라갈 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언젠가는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엔비디아랑 비슷한 정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지속 가능성도 좀 짧지만 기대감이 너무 높아.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성이 낮은데 기대감은 너무너무 없어. 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주식들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할 때 주식을 좀 사놓으면 조금 되는데 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요. 이게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삼성전자를 5만 원 정도에 투자를 했거든요.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삼성전자 사본 거예요. 왜 샀냐? 이 회사가 다른 사업부 그리고 일반 디램에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잘하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좋아. 왜 안 좋냐?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HBM, 뭐 파운드리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안 좋은 거야. 근데 얘네가 평생 안 좋을까? 평생 못할까?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연구개발 잘할 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5만 원일 때는 정말 삼성전자 욕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서 제가 주식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하나도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짱 텍사스 공장에 나 발주 엄청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주가 올라요. 또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이 반도체 칩 중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인데 이 칩이 원래는 TSMC, 퀄컴 이런 쪽에서 하던 건데 삼성전자 내부 칩을 쓴대 하니까 또 주가 조금 오르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플립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애플과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너무 잘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대. 주가 또 오르고요. HBM 납품할 수도 있다는데? AMD한테는 납품했다는데? 라는 되게 작은 이슈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뿜뿜뿜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악재가 많을 때는 호재가 조금씩 묻혀요. 그때는 투자할 기회가 충분히 생기고요. 호재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호재만 있을 때는 악재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측면에 있는 주식이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뭐 수익이 낮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뭐 산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저는 이 회사가 분명히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삼성전자가 약간 그동안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뭐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전제할 거는 제가 아주 뭐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이 사업 모델이 조금 제가 보는 부분인데 이 과거에 이 회사가 하던 일은 일반 디램, 범용 디램이라고 하는 건데 제 핸드폰이나 예은이 핸드폰이나 저 앞에 있는 뭐 랩탑에 들어가는 거나 디램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는 정말 IT 덕후 아니면 크게 관심 없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이폰 17이야? 뭐 16이야? 프로야 아니야? 색깔 뭐야? 이 정도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D램이 있잖아. 이게 LPDDR5인데 이거는 몇 나노 공정으로 만든 건데 SK 하이닉스게 들어갔네. 이거는 관심이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된 것이라서 어디에서 누구 걸 사도 품질이라든지 성능에 크게 상관없는 것. 그런 것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싸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돼. 그게 삼성전자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디램을 잘 만들어서 낸드 플래시를 잘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뿌려. 야, 우리 거 제일 싸지. 우리가 규모의 경제로 제일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 사. 이거 아니면 딴 거 비싸게 사야 될걸? 라고 하는 약간 대기업식 공격적인 경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커온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른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 AI 시장에 적응을 잘했기 때문인데 이 AI 시장에 적응하는 칩들은 약간 이 다품종 소량이에요. 그래서 고객사들마다 요구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찍어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사한테 가서 예은님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어떤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이런 걸 잘 맞춰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말하자면 일본 스시 오마카세 스타일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시장이 AI 칩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2인자였잖아요. 2인자니까 뭔가 역전할 게 필요해. 근데 이게 범용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이 생산 능력이나 이 원가 우위를 이길 수가 없네? 그럼 다른 루트를 생각해보자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연구 개발한 끝에 HBM이라는 것을 잘 안착시킨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기존의 이 대량 생산 이 방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돈 잘 벌걸? 라고 하다가 연구개발 시기라든지 또는 영업 방식 영업도 사실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야, 내 제품이 좋은데 사든 말든 맘대로 해? 라고 하는 마치 그 욕쟁이 할머니집 이런 데는 그냥 알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 내고 하지만 싼 거죠. 그런 거에 영업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회를 조금 놓친 게 아니냐라는 평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평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기업의 어느 정도 본질 가치보다 시장 참여자의 기대감이 그거보다 높은가 낮은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본 사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랑 이제 파운드리 계약하고 이제 엔비디아
HBM4 이제 샘플 합격 소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약간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또 줄까요? 저는 이것도 기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저도 모르는 내용이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의 칩이 앞으로 꾸준히 쓰일 건데 지금보다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쓰일 거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그 칩이 없던 칩이었는데 인공지능 칩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챗GPT 이후에 갑자기 대세가 되고 이 챗GPT를 잘 만들려고 하면 야 엔비디아 칩이 짱이래.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가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주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아까 예언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를 주로 쓰는데 나머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름 모를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도 있고 예전에 유명했던 그 중국의 딥시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라마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회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칩을 다 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 쳐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플랫폼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아니면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뭐 웨이브라든지 티빙,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거 뭐였죠? 왓챠. 왓챠라는 것도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돼. 다 유튜브, 넷플릭스로 가버렸어.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왓챠라든지 판도라 TV 이런 회사들도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도 있었을 거고 직원도 있었을 거고 서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했을 거잖아요. 지금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해봐야 사람들이 넷플릭스 유튜브만 보는데 내가 여기다가 연구 개발하고 시설 투자하고 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열심히 하러 가셨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시장도 저는 꾸준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재편되고 나면 챗GPT는 많이 쓸 수 있지만 다른 서비스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LLM 대형 언어 모델 챗봇 이건 버려. 이건 쟤네한테 줘 그냥. 그럼 우리 다른 쪽으로 가자. 다른 인공지능으로 가고 로보틱스로 가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필요했던 엔비디아 칩 주문이 과도했던 주문이 조금 정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칩 주문도 줄게 되지만 엔비디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칩이 평생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드네? 라고 하면 내 먹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대강 만들면 안 되겠다. 좀 더 잘 만들자. 좀 원가 절감도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게 팔지만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SK 하이닉스한테만 말하자면 주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HBM 분야에서. 니네가 제일 잘하니까 주문 쏟아지니까 그냥 기능만 좋게 만들어줘. 내가 돈 많이 줄게 해서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편 현상이 일어나면 엔비디아도 굳이 내가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많이 돈을 줘가면서 다 살 필요는 없겠네. 마이크론 들어와봐. 삼성전자 들어와봐. 야 있잖아. 지금 SK 하이닉스가 요만큼 잘 만들거든. 니네가 조금 비슷하게만 만들면 내가 너네들한테도 주문 줄게. 대신에 가격은 낮춰야 된다. 그럼 SK 하이닉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물량이 떨어지기 전에 가격 저희 좀 낮출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될 거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럼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굳이 필요 없는 칩을 주문 안 해도 되니까 비용을 좀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하드웨어 회사들은 여러 개 팔다가 이젠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약간 지켜보면 좋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해서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요? 오히려. 네.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인터넷 플랫폼에 비하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게 뭐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망할 거야. 뭐 SK 하이닉스 지금 팔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 기간에 대한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장기로 이거 하나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뭐 6개월 1년 더 갈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사면 안 잃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으니까 지금 안 좋은 회사들 얘네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다음 페이즈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가 꼭 하드웨어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음 페이지에서 한 분야에 독식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로 주문이 늘어나거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회사 뭐가 있을까요? 하드웨어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뭐 AI 칩 이렇게 치면 상장 회사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주가가 좋지 않거나 이익이 아주 높지 않은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시면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텔 이런 회사들도 옛날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거든요. 정말 우량주였고 PC랑 랩탑, 이 노트북 시장에서는 그 회사만큼 CPU를 잘 만드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으로 오면서 퀄컴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용 이 두뇌, AP에 대해서는 독식을 하니까 인텔이 실패를 한 거고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엔비디아한테 또 밀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지금 기대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텔이 앞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고른다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TSMC나 엔비디아가 더 잘 되고 주가도 더 오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